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며칠째 포근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봄맞이 대청소나 집안 꾸미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겨울옷을 좀 정리를 하고 옷장을 화사한 봄옷으로 채워 넣었는데 또 기분이 좀 더 업되고 또 상쾌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계절, 바로 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 꽉 닫혀있던 창문을 열고 화창한 봄을 맞이하는 기분도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봄맞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생방송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 봄맞이 꿀팁 대방출. 네,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저는 백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화장품이나 옷을 통해서도 올봄에 어떤 컬러들이 유행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올봄에는 보라색이 유행을 한다고요. 보라색이요. 네. 이 보라색 하면은 이 신비의 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상상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라색이 색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정보들 알고 계시면 오늘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생방송뷰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왕루이 리포터 김동아 씨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봄 소식을 전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김동아 리포터. 네, 동아 씨는 또 어디로 간 거죠?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짜잔! 오늘은 제가 이쁜 꽃밭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꽃은요, 프리지아라는 프리지아네요, 꽃인데, 네. 우리가 보통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많이 접할 수 있는 꽃이죠. 근데 저는 이 노란색만 주로 봤었는데, 네. 이 하얀색도 그렇죠. 보이고, 네, 보라색도 맞아요. 보이고, 이렇게 많은 색깔의 프리지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분이 어떤 계기로 개발을 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자, 박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널 안아줄게. 받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프리지아가 어떤 꽃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프리지아는 남아프리카 원산으로 국내에서는 2, 3월에 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졸업이나 입학 시즌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리지아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종류를 개발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개화기가 좀 빠르고 그 향기가 있는 빨간색 그 꽃병에 꼽는 그 절화용 프리지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카메라 좋아하시나 보다. 나도 좀 보면서 대답해주면 참 좋겠어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개발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꽃은 어떤 종류일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는 너무 예뻐요. 농가에서는 좀 개화가 알록달록하네요, 빠른 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개화기가 빠른 꽃을 이제 그 교배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래서 품종화 하였습니다. 그래요? 선발하는 개화가 기준이 빠른 있다면 어떤 게 꽃을 있을까요? 많이들 선호하는군요. 좀 전에 네. 말씀드렸던 그 개화 시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다양한 색깔도 있고 국내에는 주로 노란색 품종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일 맞아요. 많더라고요. 노란색 이외에 그런 다른 색깔의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외에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지금 굉장히 색깔을 여러 개 말씀하시는 게 헷갈리시나 봐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자, 이거 개발을 했다는 것, 이 개발을 했다는 것 단순한 개발에 이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2008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프리지아를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 2008년부터 한 10년 만에 네. 현재는 프리지아 점유율이 국내 육성 품종이 60% 정도를 차지해서 많이 국내- 뛰어넘었네요. 네. 국내 시장을 거의 이제 주도권은 확보했고요. 네. 앞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 화훼 주요 수출국인데요. 네. 거기 일본도 그 사정이 마찬가지로 네. 노란색 품종이 대부분 유통되고 있고 네. 네덜란드에서 거기도 대부분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다양한 품종을 그 노란색 품종과 좀 차별화해서 수출 확대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입해 오던 걸 거기서 이제 다 멈추고 자생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내수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판매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역전해서 저희가 이기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이미 국내에서는 이겼고요. 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축하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뻗어 자,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개발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프리지아 다른 색상들을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네, 주로 노란색 품종이 많기 때문에 네. 예, 다양한 화색이나 또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모양과 네. 예,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던 종구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보급을 해서 재배 농가가 네. 예, 수익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생산물 자체도 지금 국내 품종이 네. 그 외국산 품종에 비해서 가격이 더 높게 거래되고 있어서 네. 그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고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농가에 보급된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55품종 중에 네, 거의 45품종 중에 40품종 정도는 한 90% 이상이 네. 지금 농가에 보급이 되고 네. 있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질문이 이제 지금이 졸업 시즌이잖아요. 예. 그래서 꽃을 많은 분들이 받았을 거고 네. 이제 또 입학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이것을 오랫동안 보고 키우고 하면은 또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꽃을 받았다. 좀 더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꿀팁 있으면 좀 말씀해 맞아요. 주시죠.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저희 꽃병에 꽂는 꽃을 좀 오래 보시는 방법은 절화수명 연장제라는 그런 약품도 있는데요. 네. 그 가정에서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락스를 물에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셔서 오. 사용하시면 그 도관이 막 이렇게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좀 꽃이 오래 가고 또 네. 이게 겨울철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덥거나 건조한 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락스를 조금만 뿌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앞으로 개발 예정에 있는 품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는 그 개화기가 좀 빠르고 병에 강해가지고 농가에서 재배가 쉽고 네. 예, 그런 다양한 프리지아를 개발해 있고, 또한 그 겨울철 실내 공간에 그 장식에 어울리는 그런 향기가 있는 화분용 품종도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또 제가 끝인사를 해야 돼서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리지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그리고 해외로도 널리 수출되어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이 프리지아를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동아 리포터 꽃을 든 남자였네요. 정확하네요. 네. 네, 봄이 오니까 이렇게 꽃 소식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프리지아 하면 보통 노란색을 떠올리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빨강색, 분홍색 다양하게 보니까 더 예쁘네요. 또 프리지아 꽃 자체가 이 향기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이 각기 다른 매력을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쁜 프리지아 꽃 잘 만나봤고요.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봄맞이 꿀팁 대방출.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봄맞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이 겨울옷 정리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겨울옷 정리하는 꿀팁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살짝만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향긋한 봄 소식을 만나보셨다면 이번에는 입안에 군침 도는 맛있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 간식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나서 이색적인 간식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만나보시죠. 전통 간식들이 새로운 맛과 모양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성과 개성 있는 맛을 선호하는 취향에 맞춰 전통 간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한 변신 중인 전통 간식. 지금 맛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떡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어머니,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을 것 같죠? 이거 녹잖아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오, 딱딱해요. 겉은 딱딱한데 속은 아주 부드러운 백설기가 들어있는 떡이에요. 그럼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떡이에요? 네. 와, 이렇게 또 이런 모양도 있어요. 너무 친근한 게 이 어렸을 적 제가 많이 네. 먹었었던 네, 이런 네. 수박 모양의 아이스크림, 이런 초코 네,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우리 이런 떡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아주 재밌어요. 특이하고. 전통 간식의 변신. 첫 번째 주인공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떡인데요. 지금부터 수박 모양의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어머니 지금 재료가 준비가 된 거죠? 네. 근데 색깔이 너무 고와요? 너무 곱지요. 요거 파란색은 청콩가루를 넣은 거고, 그리고 요거 붉은색은 우리 딸기 원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재료가 준비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박떡. 몸에 좋은 재료로 영양은 물론 먹는 재미까지 두루두루 갖췄다고요. 와, 떡 안에 곳곳에도 그럼 이렇게 초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밋밋한 맛이 약간 좀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수박 모양을 완벽하게 재현한 떡이 찜기를 만나면 이렇게 변신합니다. 좀 색깔이 선명해지고 진해진 것 같아요. 그죠? 오. 네, 먹음직스럽고. 와, 네. 이 연두색 봐봐요. 네. 백설기하고 맛이 비슷한데 여기 중간중간에 초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빵 같은 느낌이 약간 나요. 이렇게 초코가 씹히니까. 네. 아이들이 떡을 잘 안 먹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그 초코 맛도 있고 또 맛도 새롭고 또 떡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모양을 이은 두 번째 이색떡.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취향 저격 곰돌이 떡입니다. 원래 이렇게 전통떡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딱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예쁜 모양을 보면서 전통과 현대가 딱 결합된 정말 신개념의 디저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건강에도 또 좋은 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색떡에 이은 전통 간식의 변신. 두 번째 주인공은요. 와, 예쁘다. 푸딩 같기도 하고. 향도 달콤해. 사장님,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푸딩 같기도 한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존 양갱이 과일을 접목시킨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양갱이에요? 네. 형형색색 새콤달콤한 양갱을 만들려면 신선한 과일이 필수인데요. 과일 본연의 색과 양갱의 앙금이 만나게 된 이유, 바로 이겁니다. 과일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 기존 양갱은 너무 달고 그다음에 고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데요. 과일을 넣어서 만들면 좀 프레시하고 상큼하고 설탕이 덜 들어가니까 더 맛있고 젊은 사람이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색다르고 맛도 다른 양갱을 만들기 위해 3년간 연구한 김진옥 대표. 그녀의 노력으로 10가지가 넘는 과일 양갱이 탄생했습니다. 와, 블루베리를 넣으니까 진한 보랏빛. 네,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네, 시선을 사로잡아요. 네, 네. 근데 과일마다 뭐 이렇게 수분 함량이라든지 해서 물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과일마다 가지고 있는 당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과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넣고 적게 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고 적게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울리는 그다음에 앙금의 종류도 달라지고 다 그렇게 다르게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이번 무화과 호박 양갱은 위에 투명한 거 밑에 무화과를 깔아서 되게 보석 같은 느낌. 호박 보석 있잖아요. 와, 호박 보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양갱이에요. 보기에도 예쁘지만 무화과가 또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무화과가 원래 몸에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그럼 비주얼, 영양 다 만점이네요. 네, 네, 맞아요. 와, 저희가 만든 무화과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위에 투명하니까 무화과가 살짝 비치거든요. 정말 보석 같아요. 네, 호박보석 같이 예쁘죠. 요즘에는 디저트를 좀 커피하고 많이 사람들이 먹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차가 있어요? 네, 이거는 홍차인데요. 제가 이제 홍차 공부를 깊이 하면서 홍차도 원래 디저트가 케이크나 뭐 쿠키나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그래서 외국 디저트는 너무 달고 우리나라 디저트를 좀 활용해서 현대화시켜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면 어떨까 해서 서양의 홍차와 과일 양갱의 만남. 둘의 조합은 어떤가요? 일단 차가 끝맛이 약간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양갱의 부드러운 달달함이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잡아줘서 서로 더 맛있게 더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설탕을 넣은 인위적인 맛이 아니에요, 절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과일도 더 접목드리고 싶은데 딸기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맛은 있는데 색깔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발할 생각이에요. 오, 저 개인적으로 딸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그거 먹으러 올게요. 네, 또 오세요. 사장님, 여기 맛있는 호떡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화덕에서 노릇노릇 반죽을 구워내고 도마 위에서 재료를 총총 썰어주면서 여기에 활용 점정 아이스크림까지. 지금 호떡 주문한 거 맞나요? 전통 간식의 변신. 마지막 주인공은 호떡입니다. 네, 호떡 나왔습니다. 사장님, 네, 이거 제가 알던 호떡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호떡이 변신을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추러스나 이런 간식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떡이나 이런 붕어빵류를 좀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링들을 도입해서 다양한 호떡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 있잖아요. 절대 길거리 음식이라고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어디까지 늘어나나 보자. 오. 뜨거. 호떡은 이 맛이 제 맛이죠. 뜨거. 근데 저는 호떡에서 치즈 맛이 느껴지는 게 처음이에요. 우와.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우리가 호떡을 먹을 때 약간 기름기가 조금 많이 묻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호떡들은 뭔가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노하우가 있나요? 호떡이 굳이 기름 져야 돼만 할까 하는 그런 거에서 좀 착안해서 화덕에다 한번 구워보자. 그러면은 기름기 없이 구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덕에 구워 담백한 호떡의 매력이 더해 반죽에도 그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누르개가 아닌 밀대를 사용한 반죽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호떡은 보통 네. 하얀 반죽 사용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콩물을 이용해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반죽 색깔이 좀 노랗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여기서 콩 냄새가 네. 많이 나요. 콩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는 콩물국수도 먹고 인절미도 많이 먹고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콩을 호떡에 접목시켜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온 숙성을 거친 콩물 반죽은 다양한 토핑 재료와 만나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호떡으로 변신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 호떡이 정말 기존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 굉장히 트렌디한 디저트로 탄생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일본을 가보니 일본의 붕어빵을 3대에 걸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음식이 주기가 짧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소망이 있다면은 제가 가진 호떡이 10년, 20년, 30년이 되더라도 이 전주에서 이렇게 몇 대에 걸쳐 사는 게 목표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재탄생한 전통 간식들. 골라 먹는 재미 호떡, 새콤달콤 과일 양갱, 아이스크림과 만화 캐릭터로 만나는 떡까지. 앞으로도 전통 간식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쭉쭉쭉.
네, 호떡, 양갱떡 정말 전통 간식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아까 그 노란색 곰돌이 모양 떡은 너무 귀여워서 사실 먹기가 조금 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뭐 아쉬워하실 거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직접 농사를 지은 재료로 떡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전통 간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호떡도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비롯해서 종류가 8가지나 된다고 하니까요. 또 골라 먹는 재미까지 느껴볼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전통 간식의 새로운 변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딱 지금쯤이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명절 후유증인데요. 설 명절 잘 보내고 명절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계시다면 지금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명절 후유증의 해답,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길고도 짧았던 설 연휴. 맛있는 음식과 친척들과의 기쁜 만남도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지긋지긋한 명절 후유증.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앉아서 전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설 지나고 나면 어깨도 뭉치고 명절 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속도 더부룩하고 살도 많이 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후유증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후유증 걱정은 그만. 여기 그 걱정을 싹 해결해줄 분들이 있다. 연휴가 끝나면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더부룩함, 그리고 굴칫거리 명절 음식까지 뭐든지 맡겨라. 명절 후유증 극복법 다 함께 배워보자. 명절 때마다 빨간불이 켜지는 우리 몸.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 설 명절 요리하랴, 집안일 하랴, 목과 어깨 어느 한 곳 안 아픈 곳이 없다 없어. 그래서 찾아간 곳, 지긋지긋한 통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통증을 싹 없애줄 쉼은의 원장님. 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깨와 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라테스 호흡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우기 전 꼭 알아야 한다는 호흡법이 있다. 바른 자세를 취한 뒤 흉곽을 열고 닫으며 하는 필라테스식 호흡법이라는데, 배꼽을 끌어당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배꼽을 좀 더 척추 쪽으로 쭉 끌어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이마시면서 흉곽을 넓혀주고 숨을 내쉬면서 흉곽을 꽉 조여주는 것이 포인트. 호흡법을 사용하며 배우는 동작 간단해 보이지만 뭉친 허리를 풀어주는 데는 이 동작만한 것이 없다. 척추를 공처럼 둥글게 해서 매트에 굴려주듯이 마사지해주는 운동입니다. 척추 마사지와 복부 강화까지 되는 동작입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운동은 무릎을 당겨주고 발끝을 세운 뒤 손으로 무릎 뒤를 잡고 양팔을 좌우로 벌려준다. 머리가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면 척추를 직접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운동. 의자 끝에 자리를 잡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준 후 팔을 허리 뒤로 빼며 가슴을 쭉 펴준다. 이 운동은 어깨와 목 통증을 줄여주는 운동입니다. 어깨와 목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두통까지 올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을 배워두시면 평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쭉 폈던 가슴을 그대로 다리 사이로 내려주고 손도 직각으로 올려주는데 그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조금 더 스트레칭을 더 해준다. 펴주시고요. 양팔을 머리 쪽으로 충분히 늘려줍니다. 어깨와 목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동작 잘 배우셨나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몇 번씩 하면서 등과 목과 어깨가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받아서 좋았어요. 명절 내내 차가 많이 막혀서 운전을 많이 해서 등이 굉장히 뻣뻣했었는데 운동하고 나서 등도 굉장히 시원하고 목과 어깨도 굉장히 좋아요. 몸을 건강히 했다면 속을 건강히 할 시간. 설 음식으로 더부룩해진 몸을 치유해줄 이곳은 바로 차의 문화를 배우는 차문화원. 이곳에 속을 달래줄 특별한 차가 있다는데. 많은 종류의 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도 녹차가 기름진 음식에 가장 좋은 차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녹차. 하지만 그 효능은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도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데 떨지 않게 적당한 온도의 물로 우려주면 녹차의 효능과 그 맛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녹차의 향이 겨울인데도 봄이 온 듯 그 상큼하고 향긋함이 참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냥 마셔도 좋은 녹차. 거기에 효능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잎들 총출동. 녹차와는 또 다른 효능을 가진 차들. 이게 다 뭔가요? 녹차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경우에는 녹차와 꽃이나 다른 열매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마시면 훨씬 편안하게 우리 몸을 이렇게 잘 맞추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흔히 사용되는 블렌딩 기법. 녹차와 어떤 차를 함께 넣어 먹으면 좋을까요? 이것은 연자심입니다. 녹차랑 브랜딩해서 마시면 그 화가 다 사라집니다. 무가 녹차랑 같이 했을 때 더부룩한 그런 소화가 불편할 때 먹어주면 속이 아주 편안하고 두세 가지 차를 같이 우려내는 블렌딩. 서로 맛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그 향과 효능도 2배가 된다니. 맛은 어떠세요? 훨씬 더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리고 속이 뻥 뚫리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블렌딩 차의 매력은 이게 끝이 아니다. 자신의 증상에 맞는 차를 찾아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인데 제조하는 과정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 명절 스트레스 어떤 차로 풀고 계신가요? 저는 녹차와 개발을 섞었거든요. 맛도 훨씬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개화 향이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조금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조금 화가 풀리는 느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마지막 자투리 명절 음식들 그냥 먹자니 지겹고 버리자니 아깝다. 명절에 음식이 많이 남으면 처치가 곤란하잖아요. 남은 음식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남는 나물과 전 종류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그렇게 깍둑썰기한 감자 2알과 명절 제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삼색나물 그리고 잡채까지 준비 완료. 고로케는 감자 반죽 안에 명절 음식 자투리 재료로 간단하게 속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감자를 15분 정도 쪄주고 그 사이에 나물과 잡채를 잘게 썰어준다. 다 익은 감자는 뜨거운 상태에서 으깨줘야 덩어리지지 않으니 주의하자. 감자를 으개면서 뜨거울 때 마요네즈랑 버터를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는 고로케가 됩니다. 썰어놓은 재료들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반죽 옷을 입혀준 후 튀겨주면 그렇게 요리 끝. 두 번째는 나물에 생선전을 함께 넣어 만든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선전과 묵은지만 더해 김밥 만들기. 밥에 촛물로 간을 하고 잘 익은 묵은지도 썰어준다. 이때 들어가는 흰가루. 묵은지는 오래 삭혔기 때문에 짜고 신맛이 강할 수 있어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면 모든 재료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재료를 넣고 잘 말아주기만 하면 된다. 잡채와 나물을 올리고 생선전과 김치로 마무리. 새콤달콤한 김밥과 바삭바삭한 고로케까지 자투리 음식의 새로운 변신. 야, 이만하면 대성공이죠? 새로운 음식을 만들면서 명절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설 후유증 날려보세요. 연휴가 끝난 뒤 우리를 찾아오는 후유증.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하게 후유증을 이겨내보는 건 어떠세요? 후유증 이겨내기 함께해 보아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나물과 전으로 만든 김밥 싸가지고 봄나들이 가시면 명절 후유증 바로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네. 차 마시기, 운동하기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명절 때 가족에게
수고했지, 고마워라고 건네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수고의 한마디 건네시면서 명절 후유증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천년의 명품 필기구 붓을 만드는 장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유필무 필장인데요. 그의 외길 붓사랑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글방의 내 친구라는 뜻의 문방사우. 그중 하나는 바로 붓입니다. 여기 서예가들에게 가장 질 좋은 붓을 만드는 장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결점의 명품 붓을 만들기 위해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1년 이상 정성을 쏟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40년 장인 정신을 담고 있는 붓. 붓 만드는 일이 운명이 된 필장 유필모 작가를 만나봅니다. 겨울 추위가 제법 매섭던 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을 증평군 도안면을 찾았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적인 글귀가 써 있는 곳. 이곳은 유필모 작가의 작고 아담한 공방입니다. 필방답게 벽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붓들이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양털, 족제비털로 만든 붓은 물론 작은 새필에서부터 큰 붓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 칡이에요. 이게 물에 이제 이렇게 담궈서 불리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이제 여기 이런 길게 이게 한 몸이거든요. 이 일정 부분을 촉으로 만든 것이죠. 붓 만들기에만 매달렸던 40년. 오직 한 길만 걸어온 그는 얼마 전에도 무형문화재 필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소감이 남다르겠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종목이, 이 분야가 이젠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멸종하고 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와 다름없거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슬픈 이야기죠. 40여 년을 끌어안고 온 붓쟁이의 길. 어느 누구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 슬프게 느껴진다는 말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 가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친척이 소개해준 붓 공방에서 운명처럼 붓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완성도 높은 붓을 만들어보자는 각오로 밤낮으로 붓 만들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과 한결같은 고집스러움은 그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붓 만드는데 40년의 열정을 쏟을 만큼 그가 반한 붓이 가진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연필 끝에 오묘함. 이게 어울리지 않는 또 생경스러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붓 끝에 오묘함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달고 살았던 붓 끝에는 그 오묘함이 있어요. 다른 서사도구에는 없는 그 무쌍함과 그야말로 천변만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붓 끝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드는 것은 양모붓입니다. 양 뒷다리 부분에 털 만개로 단 한 개의 붓을 만드는데요. 전통 붓은 원모 선별부터 기름기 빼기, 풀 먹이기 등 크게 12가지 대표 과정을 거치지만 최소 200에서 250회의 손길이 가야 붓이 완성됩니다. 찬물에 끝부분만 담궈서 빗질을 합니다. 날이 없는 무딘 칼로 빠지는 털을 빼내는데요. 이 과정은 붓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기술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붓대는 담양산 1년생 대나무만 사용하는데요. 털의 길이에 따라 대의 굵기가 다르고 부드러운 붓일수록 마찰이 적습니다.
붓대에는 아름다운 문양도 새깁니다. 이왕이면 전통 길상 문양들은 다 옛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양들이기도 하지만 그 속뜻이 다 있어요. 의미가. 요즘에 즐겨하는 것은 포도 문양이고요. 포도 문양의 그 의미는 다산을 의미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문 제작하는 그의 붓.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습니다. 선생님 붓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붓이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끝이 예민하고 무술년에 관한 이순신에 관한 글을 많이 찾아서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붓을 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찾았습니다. 전통에 입각해서 이제 붓을 만들다 보니까 자신의 붓을 좋아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요즘 유필모 작가는 칠기나 띠풀 같은 식물성 소재의 붓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억새를 채취하기 위해 보광천에 나왔습니다. 이걸로 붓을 매게 되면 노필이라고 합니다. 노필. 전통 붓 중에 하나예요. 모필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붓만의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작가분들에게는 이 붓이 굉장한 또 도구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식물성 소재의 붓은 동물 붓보다 훨씬 더 정성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9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포함해 5,000번의 손길이 가야 하니까 말이죠. 물이 내린다고 하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무렵에 채취된 재료가 또 가장 좋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무렵에 요맘때까지 보통은 입춘 전에 모든 식물성 소재의 채취를 끝을 내야 됩니다. 명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일이 많아 하루가 짧은 유필모 작가가 청주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평소 그에게 붓에 관한 조언을 가장 많이 해주는 서예가 이쾌동 선생의 서실입니다. 군에서 이야기하는 거. 새해도 된 데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도 받았고 여러모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찾았습니다. 이거 먹을 게 조금 번질 거야, 그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새해에다 좋은 일도 생긴 만큼 붓을 선물로 드리고 마음에 담을 글귀 하나를 부탁드려 봅니다.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운당 이쾌동 선생은 무한한 힘이 느껴지는 글씨를 쓰는 분인데요. 유필모 작가의 부탁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일필휘지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글귀는 바로 공하신희입니다. 아, 좋다. 이 감상에 물리지 않고 이렇게 늘 실증나지 않는 글씨. 이쾌동 선생에게 선물한 붓은 어떤 붓인가요? 암암이라고 해서 어린 말 꼬리털을 가지고 이제 맨 붓인데요. 이마 액자를 써가지고 액필이라고 했는데 큰 현판이나 이런 큰 표현을 할 때 쓰는 붓을 액필이라고 통칭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털이라고 해서 거칠까 보 염려를 했는데 괜찮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야. 아주 적합한. 서예가와 필장의 만남. 알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고맙고 흐뭇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림하고 만든 지도 30여 년이 넘었을 거예요. 붓이 다양한 걸 만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른바 그 필장이라고 하는 칭호까지도 듣게 됐으니까 축하할 일도 하고 또 나라서도 또 참 흐뭇합니다. 명품 붓을 만들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유필모 작가. 자신의 붓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더 좋은 붓을 만들기 위한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붓의 수명이 너무 짧다. 붓을 좀 오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붓의 수명이 너무 짧아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바람은 그것입니다. 대를 물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명이 아주 긴 그런 붓을 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을 놓으려 할 때도 묵묵히 명맥을 잇고자 했던 유필무 작가. 천년의 명품 필기구 붓에는 그의 집념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고단하고 기나긴 시간을 견뎌낸 것은 붓과 호흡하며 만들어낸 숨결을 붓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붓을 대하는 작가의 정신성, 잊혀져가는 것을 찾고 이어가려는 전통성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필장입니다.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붓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전통이 참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더불어 수명이 긴 붓을 만들고 싶다는 이 주인공의 바람이 꼭 이뤄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비 오늘 문자 키워드 봄맞이 꿀팁 대방출 문자 받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먼저, 팁들이 왔을까요? 네, 첫 번째 문자 1022님이십니다. 집안이나 화단에 꽃을 키워보세요. 봄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저만의 꿀팁 어떠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맞아요. 네. 큰 꽃, 큰 화분이 아니어도 작은 꽃이라도 한 송이라도 참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넓은 화단이 있다는 거는 정말 네. 부러운데요. 이렇게 봤을 때 1022님은 이 뉴스를 통해서 봄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직접 봄을 느낄 수 있어서 네. 저는 그 점이 참 부럽습니다. 저기에다가 약간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오늘 영상으로 본 프리지아 꽃 한번 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심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더 예쁘겠네요, 화단이. 네, 그렇게 해서 이 꽃과 함께 예쁘게 봄맞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 737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봄맞이 하면 대청소죠. 청소는 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불은 세탁한 뒤 신문지를 깔고 보관하면 습기 제거에 좋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봄맞이 정말 꿀팁인데요. 겨울 맞아요. 이불 정리인데 이 청소는 집 안쪽에서 바깥쪽부터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불 같은 경우는 이 먼지를 많이 턴 다음에 세탁 후에 이 신문지를 깔고 보관하면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당장 좀 해야겠어요, 정말. 계속 그러니까요. 미루고만 있었는데. 유진 아나운서 이제 겨울 이불 정리해야 될 때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못했는데 오늘 7373님 팁 보고 제가 한번 잘 따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면은 아주 좋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 5820님이십니다. 봄맞이 꿀팁, 스타킹을 이용한 먼지 제거, 손 안 닿는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청소할 수 있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스타킹을 이용한다는 건 옷걸이에 끼워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려나요? 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영상으로 봤을 때 옷걸이 부분에다가 스타킹을 찢어서 넣은 다음에 네. 물을 묻힌 다음 이 창틀 부분이나 이렇게 손 안 닿는 부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먼지가 스타킹에 묻어서 나오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5820님이 보내주신 게 맞는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스타킹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팁 역시도 이유진 저에게? 아나운서가 네, 한번 꼭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겨울철에 신었던 스타킹 혹시 앞으로 못 신는 구멍이 났다거나 하는 스타킹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생활 속의 꿀팁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528님, 화사하게 봄맞이하고 싶을 땐 커튼 바꾸기를 추천합니다. 보송보송하게 빨아서 밝은색 커튼으로 달아주면 마음에도 봄이 찾아와요. 맞습니다. 집안 인테리어 바꾸는 것도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네.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집안 분위기 바꾸는 거에선 또 커튼도 빠질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올봄에 또 보라색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진한 보라 커튼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연보라색, 예쁜 밝은 보라색 아니면 보라색 포인트가 있는 색깔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 상상력도 키우면서 올해 네. 무술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긍정적인 마음 가득
담고 봄맞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라색 커튼 꼭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177님, 집안에 화사한 꽃을 들여놓는 건 어떠세요? 마음까지 화사해진답니다. 이 생방송 뒤에도 프리지아를 선물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여기 두고 하면 보기에도 예쁘고 저희도 그러니까요. 꽃향기를 맡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마음만 일단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꽃을 선물 받게 될 건데 그 순간의 기쁨만 즐기지 마시고 저희가 이 좋은 팁 하나 알려드려야죠. 네, 보관하는 법이죠. 그렇죠. 바로 이 꽃을 넣었을 때 물에다가 락스 한두 방울만 넣게 되면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순간의 즐거움으로 남기지 마시고 오래오래 이 꽃처럼 함께 화사하게 봄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면 괜찮은 팁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프리지아 정말 예쁘네요.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먼 인도 뉴델리에서 날아온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민간 자선단체가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백신 2방울로 전하는 사랑 이야기, 지금 전해드릴게요. 전 세계 아이들을 소아마비의 고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소아마비 퇴치 선언의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한 특별한 여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난 1월 26일 뉴델리의 한 학교. 인도를 방문한 로터리 회원들을 위해 환영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민간 자선단체인 로터리 클럽의 전 세계 회원들이 인도에 모인 이유는 바로 엔드 폴리오 나우,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서인데요. 국제 로터리 클럽은 1985년부터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80개국에서 연간 35만 건의 발병률을 보였던 소아마비는 2017년 2개국 1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발병률 제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국제 로터리 3630 지구 회원들이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일 28일은 나머지 남은 소아마비 국면을 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4개조로 나눠서 이제 들어갑니다. 또 고아원이나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용품과 사탕 그리고 과자, 청바지, 옷가지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백신 투여 봉사를 위해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각 마을로 출동했습니다. 전국 총 70만여 장소에서 백신 투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봉사단은 뉴델리 지역 14개 마을 보관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애들이 여기 와서 일로 와서 이제 여기서 투입하는 거죠. 똘망똘망 예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지켜줄 소아마비 백신 투여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소아마비 백신인데 5세 미만의 아기들한테 지금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2방울로 투여하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아기들 소아마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투약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 작은 손톱에 뭘 그리는 걸까요? 했는 사람이 또 할까봐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영구용 소아마비 생균이거든요. 생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는 한때 연간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소아마비로 고통받던 나라였는데요. WHO와 국제 로터리 클럽 그리고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소아마비 청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주거 환경의 청결이 미흡한 곳도 많고 주변 국가에선 아직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죠. हवा बिहार कोई बीमारी तकलीफ है पोलियो नहीं होगा हाँ जी फिर बताएं पिलाना है बच्चे और भी हमारे कैसा लग रहा है हर बार पिलाते बच्चे के लिए हमारे अच्छा है
백신 접종만 하면 섭섭하죠. 엄마들에겐 네일 서비스, 아이들에겐 사탕 서비스.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또 다른 봉사팀은 버스에서 한가득 짐을 내리기에 바쁜데요. 이게 다 뭘까요? 노트, 애들 꼭 필요한 거 노트하고 연필하고 크레파스, 물감, 지우개 다 준비해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만 가득가득 챙겨 도착한 곳은 인도의 한 고아원입니다. 이제 여자애들만 있는 고아원이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 건물에 가면 남자애들은 또 따로 있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사단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의 선물에 보답하고자 작은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잠시 만나볼까요? 애들 너무 이뻐요. 애들 너무 이쁜데 탤런트 있고요. 근데 이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밝게 저렇게 춤으로 또 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게 생활하고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았고. 보람찬 마음으로 보낸 긴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봉사단은 아침부터 무척 분주한데요. 오늘은 가까우 방문해가지고 어제 백신 투여를 못한 사람들 애들 요 마킹된 거 확인해가지고 안 한 애들을 투여할 겁니다.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차 미처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은 각 가정을 방문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을 투여합니다. 로터리 클럽 회원들은 이렇게 소아마비 완전 퇴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찾아간 곳은 지역의 한 학교인데요. 매년 인도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국제 로터리 클럽 회원들을 위해 아이들이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네요. 어제 저희가 투입했던 백신의 그 두 방울이 이렇게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티브가 됐다는 것에 로타리안으로서 무지무지 자긍심을 느낍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 너무 인도 학생들 너무 예뻐요. 이 어린이들이 한 명이라도 소아마비에 안 걸려서 인도의 미래가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두 방울이 지켜주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과 꿈, 그리고 미래입니다. 소아마비 완전 퇴치의 그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로터리 클럽의 따스한 봉사가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필요한 게 백신 두 방울이라는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두 방울이 전하는 사랑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소아마비 제로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똘망똘망한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우리나라 민간 자선단체의 힘으로 이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당첨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1022님, 7373님, 5820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네, 이 밖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불조심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또 농촌에서는 봄맞이를 위해서 논두렁을 태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병해충을 막기 위한 작업이라고는 하는데 네. 꼭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를 한 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